오리지니님, 다른 유학원들과 달리 뭐 데이터 자료, 제가 나름 팩트 체크 진짜 열심히 해요. 제 블로그에 글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 인증 자료들, 뭐 팩트를 올려놓은 내용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보고 믿으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독일 정부가 독일에 온 모든 이민자와 난민에게 7개월 동안 무료로 어학원을 다니도록 지원하고 여기에 추가로 주거비 520유로와 생활비 400유로도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비르거겔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비르거겔트. 근데 모든 이민자에게 이게 해당된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 틀린 말이에요. 난민은 그냥 몸만 와가지고 난민 신청하고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이민자들은 오자마자 영주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민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블루카드 같은 걸 통해서 영주권을 확보한 후에 이 주거비, 생활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 블루카드를 받으려면은 일단 처음에 연봉이 얼마 이상 돼야 돼. 고용주가 미리 확보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스스로 뭐 스타트업에다가 뭐 자금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든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취업 거주화가도 마찬가지고 학생 거주화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2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어디 뭐 뉴스 같은 데나 뭐 어디에 이제 그런 내용이 왔는데, 이게 앞뒤 정확한 설명이 없이 그냥 어디 난민한테 한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난민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닌가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자 혹은 영주권자에 준하는 난민 승인이 된 사람들한테만 비르거겔트가 적용이 돼요. 주거비 520유로를 주거나 그냥 임대 아파트를 줘요. 비르거겔트 같은 경우에. 생활비가 520유로. 이게 지금 앞뒤가 좀 뭐 약간 뭐라 그래, 뒤죽박죽으로 어디선가 뭐 나왔던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 비르거겔트는 임대 아파트를 주거나 임대 아파트 그 1인당 혹은 가족 규모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 4인 가족이면은 무슨 거의 9평 아파트를 하나 받아요.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제 블로그에 찾아보면 저희 집에 청소 오시던 코소보 출신 아주머니가 애가 4인가 5인가 있는데 그 집에 저희 와이프가 막내 데리고 생일 파티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 우리 집보다 더 시내에 있고 이거는 9평 정도가 아니라 한국으로 치면 한 40평대 아파트였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거를 주고 난방비 주고 관리비 주고 생활비 따로 주고 아이들 양육비 따로 줘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활이 돼요. 물론 그걸로 막 여유 있게 생활이 된다 이건 아닌데, 영주권이 확보가 된 사람들은 그 정도의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된다.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일은 2년 만에 영주권 받는데 룩셈부르크의 결정적인 단점은 5년 이후에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좀 룩셈부르크의 단점인데, 근데 정작 독일에서 내는 4대 보험이나 룩셈부르크에서 내는 4대 보험을 비교해 보면은 그 액수의 이런 그 비율을 보면은 오히려 룩셈부르크가 덜 낸다. 4대 보험을. 다만 기간이 길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낼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꾸로 내가 받는 혜택 등을 따지면은 룩셈부르크가 더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자산이 수십억 대다 그러면은 룩셈부르크 이민이 좀 더 유리해요. 나가 그 정도 자산은 없다, 10억 이내다, 그러면은 룩셈부르크는 좀 제가 권해드리기가 좀 무리해요. 그보다는 안정적인, 빠르고 안정적인 독일을 먼저 이민 선택지로, 이민 대상지로 고려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독일에서 영주권 받기 전에 직구매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따로 있어요. 그리고 대출은 영주권 취득 후부터 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대출 승인이 더 잘 나요. 영주권 이전 블루카드 상태로도 대출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대출 조건이 조금 안 좋거나 뭐 이자가 더 세거나 좀 불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독일의 이중언어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사실은 미국보다 오히려 그 교육의 질이 좋은 경우들이 많다. 제가 여러 번 그 증거 자료들을 설명드려요. 왜냐면은 뭐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한 반에 뭐 15명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막 아주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들 보면은 한 반에 10명 내외, 15명 내외. 학생 수가 적으니까는 뭐 비싸게 학비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룩셈부르크는 웬만한 그 미국의 사립학교들 웬만한 사립 뭐 공립학교는 뭐 뺨 때리고 사립학교들보다도 학생 수가 그 교사 학생 비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비가 공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낼만 하다는 거죠. 독일이나 룩셈부르크에서 차라리 세금 사대보험 열심히 내고 아이들 영주권 시민권 물려주고 교육은 그냥 공교육 뭐 설사 사립학교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 사립학교로 교육청에서 돈이 지원이 되는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이중언어 사립학교 이런 데로 가면은 학비도 저렴하게 내고 좋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뭐 주식 펀드 투자 뭐 이런 건데 금융자산을 옮겨야 되는 타이밍 적정 시기 이거는 영주권이나 영주권 취득 후 해외 이주자 등록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자산을 그 액수에 상관없이 해외로 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 증명서를 받아야지 한국의 큰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그 해외 이주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1년에 뭐 10만 불, 1인당 10만 불 이렇게 제약 사항이 생겨요. 만약에 남편분이 주식이나 펀드라든가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한국에 해외 이주 등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외교통상부에서 무슨 문서를 발행을 해줘요. 해외 이주자 등록 증명서. 그럼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아무런 제약이 없이 해외로 반출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깊게 들어가면 제가 또 골치 아프고 아무튼 한국에서 내가 상속세, 증여세를 고민할 만한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거 한국에 있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수도 없는 사람들하고 그 토의를 하면서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해외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되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법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결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혹시 들은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독일과 룩셈부르크의 재산세, 주식, 펀드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이 어떤지요. 이거 복잡해요. 이거 재산세는 모르겠는데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독일은 있어요. 룩셈부르크는 6개월 이상 보유하면은 없어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런 그 자산이 많은 사람이면은 사실은 독일보다는 룩셈부르크가 또 유리해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아예 없어요. 룩셈부르크는. 독일은 있어요. 근데 그걸 피하는 방법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한테 10년에 80만 유로 세금 없이 비과세로 뭐 증여가 가능하고 뭐 독일도 그런 루프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결과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한국보다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룩셈부르크는 아예 원래 텍스 헤이븐으로 유명한 나라고.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또.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집값이 비싸요. 독일 2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저희 동네가 약간 좀 나름 학군지의 부자 동네인데 근처에 보면 다들 할머니예요. 저희 옆집도 할머니 사는데 어저께 할머니가 그냥 우리 집 앞에 좀 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낙엽을 쓸어주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같이 나도 따라 나와가지고 낙엽 쓸고 그랬는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낙엽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옆집 할머니가 우리 집까지 쓸어주면은 그걸 못 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좀 편하게 토요일날 쉬고 싶었는데 따라가서 같이 젖은 낙엽 열심히 쓸으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자기가 올해 62살이고 뭐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쪽 뒤에 코너에 살았었는데 58세였다는 둥 뭐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이제 집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도저히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뭐 잔디도 깎고 힘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뭐 29인데 그거를 뭐 물려줘야겠다는 둥 그런 얘기 어제 한참 낙엽 청소하면서 했거든요. 그냥 물려주면 돼요 아들한테. 상속세가 없어요 독일에 룩셈부르크에. 저희 옆집 한 400만 유로, 500만 유로 요새는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모르겠어요. 한 300만 유로대에 어떻게 쇼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크고 좋은 집이거든요. 근데 그냥 아들한테 물려줘. 안 팔아요. 이 동네 집 보면은 매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물려받을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시장에 나오지 뭐 매물이 안 나와요. 되게 뭐 독일, 룩셈부르크,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막 학군지 막 정말 최상급지 이런 데는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매물이 안 나온다. 무슨 얘기하다. 상속세, 증여세가 없어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좀 재산이 있다 그러면 독일보다는 룩셈부르크가 나아요.